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놀라운 세계. 자, 시작합니다. 복잡해질 테니까요. 술김에 물건을 주문했던 기억나세요? 네, 그 데이터는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죠. 점점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모든 클릭, 모든 구매, 모든 어색한 구글 검색은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제 데이터에 관심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이고, 순진하시기도 해라. 보세요. 중요한 건 당신 개인이 아니라 수집되는 정보의 엄청난 양입니다. 광고 개인화를 원하는 기업, 페이스북이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려는 정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눈에 선하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신원을 훔쳐서 맛있는 과자를 평생 먹을 만큼 사려는 해커들의 끊임없는 위협에게는 금광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디지털 경호원처럼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잠깐 허락 없이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즉 CPO입니다. 다른 한 명은 그 더러운 손 치워 이 사악한 디지털 악당가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즉 CISO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역할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해커들을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해커들이 당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끊임없이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생각 없이 모든 쿠키 허용을 누르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소중합니다. 아끼는 보물처럼 보호하세요. 진짜로 원했던 그 보물 말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회사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자인 CPO가 있습니다. 기업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악용하지 않도록 또는 적어도 너무 많이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협상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의 실제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네, 아무도 읽지 않는 그거요? 예, 능통하고 복잡한 데이터 보호 규정 세계를 탐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사, 국내외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맹세한 CISO가 있습니다. 이들은 벽을 쌓고 함정을 설치하고 여러분의 디지털 왕국에 몰래 침입하려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방화벽, 암호화, 그리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지 않죠?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아. 여기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즉, 복잡해집니다. IT 강국인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간단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법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31조와 정보통신망법 45조 2.3은 한 사람이 CPO와 CISO라는 두 개의 모자를 쓰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해 충돌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CPO로서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CIS로서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마치 쿠키 몬스터와 쿠키 단지 수호자를 동시에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고 보통은 여러분의 온전한 정신이겠죠. 물론 한국에서 이 두 역할을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과 같은 예외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장, 2개의 모자, 하나의 머리, 장례식에 크록스 신고 가는 것과 같은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CPO와 CISO 역할을 결합하는 것은 종종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끼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억지로 끼워 넣을 수는 있지만 보기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관련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안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인데 때로는 위험과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미묘한 균형 잡기이며 한 사람이 2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보안 목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CISO는 막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생각하며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CPO는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얼굴에 벽돌을 맞는 것처럼 직접적이라는 것을 알고 두드러기가 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충돌은 온갖 종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보다 보안을 우선시하는 또는 그 반대에 결정이 내려져 사용자 불만, 잠재적 법적 문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5장, 소규모 기업, 큰 과제, 성공적인 운영. 어쩌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그림만 그리는군요. 이 2 역할을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도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빠듯한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의 세상에서는 때때로 역할 결합이 불가피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2명의 임원을 따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려움을 인정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을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영입하거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2개의 모자를 쓰는 불쌍한 한 사람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도구에 투자하거나 의사결정을 안내할 명확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역할을 결합하는 것은 항상 임시방편이며 회사가 전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생길 때까지의 디딤돌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케이크를 굽는 것과 오븐이 폭발했을 때 불을 끄는 것을 동시에 책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남기겠습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든 소규모 스타트업이든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 대신 2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숙면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